대부분의 사람들은 늑대 인간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스페인어로 사이너세펄리 또는 시너세펄리로 더 잘 알려진 게 머리 인간의 고대 종족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이너세펄러스는 본질적으로 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예술 작품에서 문명화된 것으로 묘사되지만 모든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사냥하고 죽이기 위해 살았던 야만적인 짐승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신화적인 생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이너세펄리가 실제로 존재했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매우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자칼 또는 개 머리를 한 사람들의 인종에 대한 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인과 고대 이집트인조차도 이 이상한 종족에 대해 알고 궁금해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는 개의 머리를 한 신이 존재했고 이를 기리기 위해 많은 그림과 조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머리를 한 남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마르코 폴로와 같은 유명한 탐험가의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 그리스 의사 티저스는 사이너세펄러스의 부족을 설명하는 다음 구절,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번역됨을 썼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개처럼 짖으며 이러므로 서로 알아듣게 되느니라. 그들의 이빨은 개보다 크고 그 손톱은 이 짐승의 발톱과 같으나 더 길고 둥글다. 그들은 멀리 산에 삽니다. 그들의 안색은 거무스름하다. 그들은 그들이 연합하는 다른 인디언들처럼 매우 정의롭다. 그들은 인도 언어를 이해하지만 대화할 수 없고 손과 손가락으로 짖거나 신호를 보내기만 한다. 닭을 생고기를 먹고 사는 12만 마리 정도. 산에 사는 키노케팔리는 사냥을 하며 산다. 동물을 죽인 후에는 햇볕에 굽는다. 양과 염소와 당나귀도 많이 기르며 양의 젖곽으로 만든 유장을 마신다. 호박을 구하는 십터코러의 열매는 달기 때문에 그것을 말려서 바구니에 보관합니다. 그리스인들이 말린 포도를 보관하는 것처럼 그들은 뗏목을 만들어 이 과일을 잘 씻은 자주색 꽃과 함께 씻습니다. 호박 260달란트와 같은 양의 자주색 염료와 호박 1000달란트를 더하여 해마다 인도 왕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나머지를 인도인들과 빵, 밀가루, 면화와 교환합니다. 그들은 또한 들짐승과 활과 화살을 사냥하기 위해 칼을 사서 활을 당기고 창을 던지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습니다. 5년마다 왕은 그들에게 활 30만 개, 창 수만큼, 방패 12만 개, 칼 5만 개를 선물로 보냅니다. 그들은 집에 살지 않고 동굴에 산다. 활과 창을 가지고 추격을 나갔고 발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쫓아가서 곧 사냥감을 따라잡는다.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하고 남자는 목욕을 하지 않고 손만 씻는다. 그들은 한 달에 3번씩 우유로 만든 기름을 바르고 가죽으로 몸을 닦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의복은 머리털이 있는 가죽이 아니라 그을려서 아주 고운 가죽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아마포 옷을 입지만 그 수가 적습니다. 그들은 침대가 없지만 나뭇잎이나 풀 위에서 잔다. 가장 많은 양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간주되며 다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모두 개처럼 엉덩이 위에 꼬리가 있지만 더 길고 털이 많습니다. 그들은 정의롭고 170세, 때로는 200세의 다른 어떤 남자보다 오래 산다. 개 머리를 한 남자들은 사나움 전사 부족이었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이 신뢰하는 소수의 인간들과 거래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인도와 북아프리카에 사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그 사이에 많은 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텍스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의 불교 선교사 허웨이 성은 푸상 동쪽 섬일개 머리를 한 남자에 대해 썼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키노케팔로스는 기독교의 성 크리스토퍼일 것입니다. 그는 여러 문헌에서 사람의 몸은 개의 머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자는 원래 키레나이카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온 거칠고 사나움 전사였다고 한다. 이 생물은 개 머리를 한 매우 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하게 생긴 개 머리를 한 전사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화에 따르면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전 방식의 오류를 배웠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고 결국 성인이 되고 인간의 모습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역사적 이미지는 세인트 크리스토퍼가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317년과 1330년 사이에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여행한 포데이노 네일리 어도릭이라는 이름의 이탈리아 수도사는 니코바런 섬에서 사이너세펄리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다소 야만적이지만 조직화된 종교의 형태를 나타내고 소를 숭배하고 다양한 금과 은, 종교 부적을 착용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프랑스 종교재판관 피에르 도일리 추기경은 1410년 인도의 카리스마스피라고 불리는 외눈박이 변종뿐 아니라 개 머리를 한 인간 종족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탐험가 지어바니 더 핀델카피는 또한 달리 노어, 북부 대양, 북쪽의 땅과 바이칼 호수에 거주했다고 주장한 개머리 종족에 대해 언급합니다. 실제로 사이너세펄리의 묘사는 지도 제작자가 지도를 장식하기 좋아했던 용 및 기타 경이로운 짐승과 유사하게 당시 지도에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탐험가 마코폴로는 앵거메이니언 섬으로의 여행을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사이너세펄리를 언급합니다. 앙가마나이는 매우 큰 섬입니다. 백성은 왕이 없고 우상 숭배자이며 야수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앙가마나인 섬의 모든 사람들은 개처럼 머리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빨과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얼굴에서 그들은 모두 큰 마스티프 개와 같습니다. 그들은 좋은 양의 향신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잔인한 세대이며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들의 인종이 아니라면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4세기에 인도를 침략했을 때 그도 자신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개 머리를 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투에서 몇 마리의 생물을 포획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 생물이 사납고 짖고 으르렁거리는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고대 리비아인들이 자신들의 동쪽 땅에 거주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한 그러한 생물의 존재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방랑자들이 거주하는 리비아의 동쪽은 낮고 모래가 많고 트리톤 강까지 갑니다. 그러나 서쪽으로 농부들의 땅은 매우 언덕이 많고 숲과 야수가 풍부합니다. 여기도 개 얼굴을 한 생물과 머리가 없는 생물이 있습니다. 리비아인들은 가슴에 눈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아더왕의 이야기에서 언급되는데 그의 부하들이 아이든 산에서 개의 머리를 한 야수들과 전투를 벌이고 수백 명의 야만인들이 전사 베드위르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변의 제국의 확장됨에 따라 그들은 멸망했다고 믿어집니다. 그들은 확실히 전쟁을 하는 부족이었고 다른 문화의 방식에 굴복하는 것보다 전투에서 죽음을 택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인간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동굴에 살면서 권력을 되찾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개 머리를 한 이 고대 인간형 종족이 늑대 인간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반늑대, 반인간 생물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늑대 인간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생물은 존재의 미스터리에서 누락된 연결고리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개 머리를 한 이 남자들이 미시간 도그맨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1887년 지역 DJA에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그맨이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100건이 넘었습니다. 그 해에 레전드 오브 더 다그맨이라는 노래가 전파를 탔습니다. 그것은 북부 미시간에서 개 인간 작종을 목격하고 가까운 만남을 묘사합니다. 트러버스 시티에 있는 WTCM 레이디오의 스티브 쿡이 작곡하고 연주했습니다. 쿡은 후에 독단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개 머리를 한 그와 같은 신비한 부족이 시간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역사 전체에 걸쳐 그토록 편재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환상적인 기발함과 상상이었습니다. 개코 원숭이 또는 다른 형태의 영장류가 개 머리를 한 인간으로 오인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많은 설명에서 분명히 그들 고유의 문화와 문명을 보여주었던 개 머리를 한 인간 종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된 모든 목격과 조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신화, 전설, 심지어는 인종적 편견이 적이나 낮은 사회적 계급에게 부여된 결과였습니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개 머리를 한 사람들인 사이너세펄리의 현상은 탐험가에서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이야기와 저술에 자리 잡고 있으며 기이한 사람들이 역사적 기이함의 특징입니다. 그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든 실제했던 적이 있는지 또는 전 세계의 예술과 고대 역사에서 왜 그렇게 자주 등장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안개 너머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숨어있는지 추측하고 궁금해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또 만나요.